무릎 꿇고 팀원들 앞에서 사과해! 오지연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38살의 중간 관리자는 양팔을 허리에 얹고 서서 눈앞에 젊은 여직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빨간색이었고 값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차가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어! 여기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빌어.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32살 노아린 대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에 든 파일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고객들마저 어색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는 프로젝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종이를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커피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68살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색 재킷에 낡은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누가 이렇게 무릎 꿇게 하나? 윤도원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엄이 있었고 회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도원은 이 회사의 창업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30년 전 지하 반지하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세대와 책상 2개로 시작해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검소한 회색 정장에 10년 된 검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를 단순한 시골 출신 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도 경비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나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 많은 사람들이 그가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직원들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노아리는 작년 8월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신입 대리였습니다. 남편 윤상우는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 중이라 그녀는 혼자서 5살 아들 라온이를 키우며 회사 생활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 아침밥을 챙기고 라온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늘 휴대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했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기 때문에 야근이 잦은 회사 분위기에서 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치킨과 맥주 냄새를 풍기며 회식하는 동안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지연 과장은 38살의 중간 관리자로 성과 압박을 이유로 팀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늘 100만 원이 넘는 이탈리아산 정장을 차려입고 다니며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자신의 명문대 학벌과 대기업 경력을 자랑하는 것을 즐겼고 점심시간이면 비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배유선 차장은 42살의 상사였지만 오지연의 폭력적인 언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뒤에서만 혀를 끌끌 차며 눈치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류성아 전무는 55살로 인사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세한 갑질 상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고급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리는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출근해서 차 한 잔의 여유도 없이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딱딱거리며 울려 퍼지고 프린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종이 냄새와 토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형광등의 희고 차가운 빛이 모니터 화면에 반사되어 눈을 아프게 했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건조한 바람이 목을 칼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지연 과장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리 주제에 이것도 못해? 계약직 출신이라 그래. 애 키우는 여자들은 집중력이 딸려.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고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어 사무실 구석에서 편의점 김밥을 급하게 먹으며 라온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2024년 11월 초 노아린이 단순한 보고서 오류를 낸 날이었습니다. 분기 매출 자료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작은 실수였지만 오지연 과장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그녀를 회의실로 끌어냈습니다. 중요한 고객들이 참석한 자리에서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쾅 소리 내며 닫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무능하면 회사가 망한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유리벽을 따라 진동했고 옆 사무실의 직원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노아린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해졌고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다른 직원들은 테이블 위의 서류만 바라보며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흩어져 가는 동안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오지연 과장이 주먹으로 회의용 테이블을 탁하고 치자 물잔이 흔들리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고 노아리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고객 한 명이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꿇고 진심으로 빌어. 오지연 과장의 명령이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에는 흥분과 권력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아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구멍이 모래처럼 메마르고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탱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 했습니다. 차가운 회의실 바닥의 타일이 무릎에 닿을 때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열렸습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지도로 고치면 되지 무릎까지 꿇리나? 68살의 남성이 문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이 낡아서 구겨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지연 과장은 고개를 돌려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긴 회사고 사적인 분이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 없는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회의실 안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갑작스러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노아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나이 든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윤도원은 조용히 가슴팟에서 직원증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내 이름 처음 보나? 그가 직원증을 오지연 과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카드에는 윤도원 마이너스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지연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는 몇 번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반복했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어 윤도원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몇몇은 그가 간혹회사 로비에서 본 적이 있는 인물임을 기억해냈습니다. 커피 향이 코를 찌르는 가운데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백도 없는 사람은 설 곳이 없다 했지? 윤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백이 내가 된다면? 그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서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오지연 과장은 뒤로 물러나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도원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팀원들 중 몇 명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아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지연 과장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억압적이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흘 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류성아 전무가 회의를 주재했고 여러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건 보고서와 증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볼펜으로 메모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오지연 과장, 중징계 및 보직 해임 결정합니다. 류성아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유선 차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노아린에게는 정식 대리 직급이 확정되었고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습니다. 윤도원 회장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조직 문화혁신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직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우며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는 직장 내 갑질 근절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윤도원 회장이 직접 강연에 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권위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데서 나온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따뜻한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노아리는 점차 당당한 중견 직원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했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였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오지연은 다른 부서로 좌천되어 한동안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지나다녔고 예전처럼 큰 소리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누구도 그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위기 전체가 바뀌어서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회사는 업계에서 조직 문화 혁신의 모범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윤도원 회장은 각종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아리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해서 자신만의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하 직원들에게 절대 무릎 꿇리는 일 따위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를 했을 때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그녀는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라온이가 엄마 하며 달려와 안겼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윤도원 회장은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회사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종종 직원 한 명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 고객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를 구하려던 시아버지의 분노는 결국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꾼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